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시스템 설계 오목 게임을 구현하기로 한 김한욱 금예지 팀입니다. 저는 김한욱 학생이고 금예지 학생은 뒤에 다른 모듈에서 설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듈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가 사용한 인터페이스는 PS2 키보드와 VGA 모니터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사용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동작은 이제 영상을 따로 뒤쪽에 추가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PS2 키보드로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돌을 놓게 되고 엔터를 눌러서 화살표로 돌을 이동해서 엔터를 통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돌을 놓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러와 데이터 패스가 이제 PS2 키보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VGA 모니터와 사운드가 작용이 됩니다. VGA 모니터에서 저희가 구현한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스트럭션 과정 그 설명 방법과 이제 그 오목 게임 진행 이제 인스트럭션과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차례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놓는 것과 마지막에 누가 승리했는지 이에 대해 나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운드에서는 여기서 스피커를 사용하였는데요. 돌을 놓게 되는 똑소리 나는 것을 구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인 큰 이제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 모듈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쪽에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 탑 모듈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일 큰 이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인풋으로는 클럭과 PS2 클럭, PS2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결국엔 FPGA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클럭을 사용하고 클럭 위저드를 통해서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작용하는 그 속도를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PS2 클럭과 PS2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보는 이제 자료들은 PS2에서 사용하는 클럭이 이제 일반 클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제 새로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응용해서 적용해가지고 넣었고 이는 저희가 PS2 키보드를 이제 사용할 때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PS2 클럭과 PS2 데이터의 사용 원리를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싱크 HR 싱크 V가 있는데 이는 픽셀 데이터를 출력하는 다음 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아웃풋이 나와야 결국에는 다음 행의 신호가 이제 새로운 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이고 RGB는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색깔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스피커는 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풋 아웃풋을 설정하였고 그거에 대한 와이드어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을 먼저 탑 모듈에서는 진행이 되는데요. 키보드 컨트롤러를 통해서 먼저 입력이 들어가고 데이터 패스에서 글을 받아가지고 데이터 패스와 컨트롤러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설정한 어사인먼트 문이나 컨티뉴어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모듈 구현을 하고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뒤에 매우 자세하게 모듈별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자면 키보드에서 입력 파트인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고 중간 처리 과정이 데이터 패스 모듈과 컨트롤러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 파트는 VGA 인터페이스, VGA 모니터를 저희가 사용하였고 그리고 사운드 클럭 스피커를 사용하여서 오목의 탑 모듈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소 모듈 오목 탑을 이루는 모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모듈은 오목 컨트롤러 모듈로 오목 게임의 주요 제어 로직을 담당하는 FSM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는 사용자 입력, 게임 상태, 현재 플레이어, 승리 판정 등에 대한 처리를 하는 모듈이고요. 그래서 이 모듈의 인풋에 FSM은 느린 주파수를 사용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FSM을 위한 느린 주파수, 그리고 승리 체크나 전략 분석 등을 위한 빠른 주파수의 클락, 리셋, 랜덤,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 상하 좌우를 위한 인풋, 그 다음에 놓기 위한 엔터키, OK를 위한 인풋, 그 다음에 흑돌의 현재 열 대각선, 각각의 승리를 판정하기 위한 인풋과
백돌의 승리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인풋을 넣어주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경로를 초기화하기 위한 것과 현재 그 데이터가 판정할 데이터를 나타내는 신호,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이트를 초기화하기 위한 신호, 그 다음에 이 돌을 놓기 위한 커서의 행과 열을 표시하기 위한 아웃풋, 그 다음에 현재 플레이어가 백돌인지 흑돌인지를 판정하는 그런 것을 위한 아웃풋, 그 다음에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시작하기 전 상태인지를 판명하는 게임 러닝, 그 다음에 게임 승리 플레이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위너로 아웃풋을 설정했습니다. 아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돌은 0으로 흑돌은 0으로 백돌은 1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었고요. 오목판의 사이즈를 설정해 준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태를 할당해 준 건데요. 일단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게임 대기 상태, 그 다음에 게임이 시작된 후에 돌을 놓을 위치를 결정하는 상태,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위치에 돌을 배치하는 상태, 그 다음에 돌 배치 후 턴을 종료하고 다음 턴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 다음에 그 턴이 끝났을 때 승리 조건을 확인하는 상태,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상태, 이렇게 6가지로 상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윈 체커 모듈을 사용해서 오목 승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을 여기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게 FSM의 메인 코드인데요. 일단 FSM이기에 더 느린 클락을 사용하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클락의 상승 엣지일 때와 리셋 신호의 상승 엣지일 때 이 신호가 작동하도록 구현되었고요. 이때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초기화를 하라는 소리니까 커서를 보드 박 좌표로 초기화해서 화면상에 커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초기화 됐을 때 첫 번째 플레이어는 흑돌로 하기 위해서 현재 플레이어를 블랙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된 상태이므로 현재 게임이 시작되지 않아서 이 게임 러닝에는 0 값을 넣어 주었고,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승리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여서 이름도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현재 대기 상태로 바꾸어 주었고요. 나머지 변수들도 다 0으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이제 리셋 상태가 아닐 때 그때 코드인데요. 이때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상태가 대기 상태일 때 대기 상태이면서 OK 버튼, 즉 엔터가 눌리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커서를 중앙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작은 흑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흑돌로 설정해주고, 이제 게임 상태가 진행 중이므로 게임 러닝도 1의 값으로 바꾸어줍니다. 아직 승리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너는 0으로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로 이 상태도 변환해줍니다. 그 다음 상태는 돌 놓을 위치를 선택하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지금 흑돌, 백돌의 상태가 돌아왔을 때 커서를 이동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즉 이 위로 올리는 그 키보드가 눌려섰을 때 눌려섰을 때 지금 커서 위치가 보드의 상단을 넘지 않을 경우 행에 -1을 해줘서 한 칸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현해준 코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운이 눌렸고 그 보드 사이즈를 넘지 않았을 경우 행에다가 +1을 해서 아래로 한 칸 이동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레프트 좌측 방향키가 눌렸을 때 열 값을 -1 해줘서 좌측으로 이동시켜주고, 라이트 값이 눌렸을 때 열 값을 +1 해서 우측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OK가 눌리면, 즉 엔터가 눌리면 돌 놓기 위한 상태로 상태를 변환해 주는데요. 이렇게 돌 놓는 상태로 변환이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코드는 현재 커서의 열에 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로, 만약에 돌이 지금 그 열에 돌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상태를 다시 돌려서 다른 위치를 선택하도록 구현하였고요. 만약에 그 열에 지금 돌이 없다면 그 자리에 돌을 놓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이 놓아졌으면 승리 조건을 확인하는 상태로 바꾸어 주는데요. 이 승리 조건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승리자가 존재할 경우 게임이 끝나는 상태로 상태를 변환해 줍니다. 근데 이 돌을 놓았지만 승리자가 없다면 현재 플레이어를 다른 플레이어로 바꿔서, 즉 현재 백돌의 순서였다면 현재 플레이어를 흑돌로 바꿔서 흑돌의 순서가 되도록 계속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태를 다시 변환해 주면서 이 루프를 계속 돌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자가 존재를 해서 게임 엔드 상태로 변환이 되었을 경우 현재 플레이어를 승리자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상태를 초기화해서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하였고, 지금 게임이 종료됐으니까 게임 러닝도 0으로 돌려서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승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윈 체커 모듈입니다. 윈 체커 모듈의 인풋으로는 클락, 리셋, 클리어, 액티브, 그 다음에 흑돌의 현재 위치 행과 열을 나타내는 블랙 IJ, 그 다음에 흑돌의 대각선 여부를 나타내는 블랙 IJ, 블랙 JI,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돌도 이렇게 나타낸 값을 인풋 신호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승리를 판단 중인 행의 인덱스를 각각 get i, get j로 해서 아웃풋으로 내어주고 있고, 승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 신호를 is win이라는 신호에 넣어서 아웃풋으로 할당해 주었습니다. 먼저 오목판의 크기는 앞에서 정했던 것처럼 15로 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를 확인하는 상태를 확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기 상태일 때는 0, 그 다음에 이걸 정말 판단해야 될 상황일 때는 1을 넣어주어서 상태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 체커는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이 뒤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걸 판단할지에 대한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리셋 신호나 클리어 신호가 들어왔다면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역시 대기 상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상태는 아니지만 스테이트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면 이 상태를 승리 조건 체크를 시작하도록 하는 상태로 전환해 주고요. 그리고 액티브 신호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었고, 조건도 이 승리 조건 체크하는 상태이라면 누가 이겼는지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좌표에서 뒤에 설명드릴 이 패턴 체커에서 하나라도 블랙이든 화이트든 하나라도 승리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is win에다가 1을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기 좌표에서 이 승리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현재 좌표에서 승리 여부를 감지하도록 합니다. 각각은 블랙이 이기는 조건, 그 다음에 화이트가 이기는 조건이고요. 이 현재 좌표에서 승리 여부를 감지할 때는 지금 is win 신호도 함께 해서 감지해 주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좌표 이동과 상태 전환 제어에 대한 코드입니다. 어, 현, 현재 열이 마지막 열에 도달하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열이 마지막 열이라면 이 마지막 열에서 다시 처음으로 가도록 get i get j를 0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현재 상황 또 현재 상태 또한 대기 상태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열은 마지막이지만 행은 마지막이 아닐 경우에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행은 플러스 1로 해서 원래대로 실행되도록 해주고 열은 0으로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열과 행이 다 마지막 행이 아닐 경우에는 다른 거 상관없이 둘 다 그냥 플러스 1 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5 패턴 체커라는 모듈로서 오목 패턴 체크라는 이제 기능을 가진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이제 만들 때 오목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포트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입력된 배열 이제 my라는 거에 대해서 9비트 너비에 대해 특정한 5개 연속된 비트가 모두 1인지를 확인하고 결과 출력 신호인 이제 RET로 이제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기능은 입력은 이제 my 9비트 배열 오목판에서 이제 특정 방향으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대각선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목을 체크하려면은 가로, 세로, 대각선을 모두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배열을 사용하였고, 각 비트는 해당 칸의 돌 상태를 나타내며 1이 되었을 때 특정 플레이어에 돌이 존재하는 것이고 0이 되었을 때는 돌이 없는 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 파트에서는 RET는 결국 5개 연속된 칸이 모두 특정 플레이어에 돌 1로 채워졌을 때 이제 나타내는 출력 신호임을 나타내는 이제 포트입니다. 그래서 1비트 1 뭐 이렇게 나타내면은 오목 패턴이 발견되고 1비트 0으로 나타내면 오목이 패턴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포트 설명이었고 동작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체크해야 되는데 always 블럭은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my 배열이 변경될 때마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연속된 칸이 모두 1인지를 확인하는 조건문을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5개의 칸이 모두 1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RET가 작동하고 아니면은 RET가 작동하지 않는 이제 배열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은 5개의 연속된 비트가 모두 1인지 확인하기 위해 5가지 이렇게 경우를 확인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배열, 이 뜻은 배열의 첫 번째 비트 my 0부터 5번째 비트인 my 4까지 연속적으로 1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트 my 1부터 6번째 비트까지 연속적으로 1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트부터 7번째 비트, 네 번째부터 8번째 비트, 5번째 비트부터 9번째 비트 수는 이제 9번째 비트가 되겠죠. 이것들을 모두 1인지 연속적인지 모두 확인해야만 이제 연속적으로 1인지 확인해야만 이제 RET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게 모두 작동하는 것이 아니 이 중에 하나만 이제 1인치 확인이 된다면은 RET 조건이 1로 이제 형성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OR 같은 조건이 되겠죠. 여기 왜냐면은 결국 어느 자리에서 연속된 5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엔드엔드로 이어졌지만 여기는 OR로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my 비트가 만약에 9 프라임 비트 있는데 B000011111110이면은 이 케이스가 1이 연속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건 중에 여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 패턴이 발견됐기 때문에 RET가 1 프라임 비트로 1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에 두 번째 예시에서는
보시다시피 1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RET가 0으로 나와가 출력돼 가지고 이제 오목이 아닌 거를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목 체크 패턴 모듈인 5 패턴 체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모듈에서는 오목 데이터 패스에 대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 포트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클럭과 리셋이라는 이제 평소 쓰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클리어라는 것을 새롭게 넣어봤습니다. 클리어는 이제 리셋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한 판은 실습 때도 진행을 했었지만은 어떤 이제 시스템을 동작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원상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실습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제 원리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목이 한 판이 끝나면은 다음 판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리어라는 걸 넣었고 클리어가 1이 되면은 이제 즉 오목이 완료가 되면 클리어가 1이 작동이 되고 리셋을 누르지 않아도 저희가 다음 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당 인풋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write 시그널일 때 1일 때 도를 오목판에 기록하는 이제 인풋이 있고 행과 열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인풋도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에 따라 이제 비트로 이제 색깔에 따라 비트가 나눠지는 것을 구현하였고 이외에도 행과 열에 대한 이제 그 인풋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이제 15비트 행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 15 곱하기 15 이제 그거를 오목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비트마다 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15비트의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행번호와 열번호 그리고 주대각선은 이제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떨어지는 이제 대각선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 포트가 진행이 되었고 반대 대각선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대각선의 아웃풋 레지스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색깔을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바둑알을 사용하다 보면은 블랙과 화이트 돌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돌을 비트에 따라 할당을 구분할 거 그것은 로컬 파라미터 블랙 화이트를 통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5 사이즈는 보드 사이즈 로컬 파라미터 고정값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목판 이제 로직을 어떻게 구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사인먼트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목판 상태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거나 디스플레이에 전달하기 위한 연결을 설정하고 각 어사인먼트에 결합된 정보 또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직에 따른 이제 색깔을 받아서 이를 어사인먼트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연결하는 이제 최종적인 과정을 먼저 위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웨이스문을 통해서 구현한 부분인데 이는 그 리셋과 클리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가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보드 블랙은 이제 그 검정돌이 놓이는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매트릭스 이제 그 행렬에서의 이 번호는 로우로서 즉 가로줄의 어떤 몇 번째 가로줄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비트는 이제 세로줄에서 어디에 찍혔나를 의미하는데 이게 설명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자면 보드 블랙 3를 이제 두면은 15 이제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이렇게 보드 블랙 3에 15 이제 0001이 되면은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검정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초기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0000이 되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흰색도 적용이 됩니다. 0001이면 똑같이 맨 오른쪽 검정돌이 놓이고 만약에 뭐 다른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여기가 10으로 바뀐다면은 10번째 줄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맨 왼쪽에 1이 찍힌다면은 맨 왼쪽에 1이 흰색 돌이 놓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코드는 이제 저희가 오목판에 돌을 놓는 동작을 구현하는 부분인데 라이트 신호가 활성화됐을 때 돌의 색깔 블랙 화이트에 따라서 배열에 따라서 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이트 신호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실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설명됩니다. 로컬 파라미터를 통해서 먼저 색을 구분하는데 돌의 색깔의 검은색인 경우에는 보드 블랙 배열의 라이트 I 번째 행의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보존하면서 검은 돌에 놓였다는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돌을 하나 놓고 다음 돌을 놓았을 때 기존에 놨던 돌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오목의 주요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로직을 써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5어를 써야 이게 합쳐지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5어 연산을 사용하여서 기존 데이터와 새로운 값을 합치고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블록은 이제 오목 게임에서 특정 좌표에 따라서 5 곱하기 5 돌 내 상태 확인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건데요. 즉, 그 오목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5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 5개의 좌표를 일단은 끌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consider i와 consider j는 이제 그 확인하고자 하는 좌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 행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그다음에 각 행에서 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범위를 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설명을 제가 직접 써드렸는데요. i 값을 기준으로 보드 블랙과 보드 화이트에 해당 행을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를 가져오고 이제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위에서 가져온 행 데이터에서 J와 그 주변에 이제 J- 왜냐면 저희는 5개만 조사하면 되는데 본인은 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열 이제 근처 4개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열방향의 비트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4개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4개 사이에 있는 모든 걸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각을 하나씩 케이스별로 조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I0는 로우 0B에다가 J-4에 있는 값을 저장하고 그래서 그 대각선 방향을 조사하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보드에서 어떤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0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돌의 끝쪽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상단에 돌을 놓으면은 더 이상 오른쪽이나 위쪽의 데이터는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계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과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고 이게 아닐 때는 0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열에 대해서는 이제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쭈르륵 이제 4개, 3개, 2개, 1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이제 원리가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작으로 원리가 되고 이제 같은 원리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선이 지나는 부분, 경계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조사하는데 아니면 혹은 위쪽과 아래쪽을 조사하는데 본인 이제 해당 경계를 지났을 때 이제 다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보드 사이즈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이제 변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I가 유효한 인덱스인지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경계가 벗어나면 조사할 필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0으로 표시가 되고 만약 유효한 인덱스라면은 그 보드 사이즈 개인판의 최대 인덱스보다 작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코드 동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i7이 주어진다면은 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 되고 이것도 참이 돼서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지스터를 애초에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현해 놨기 때문에 각각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범위가 초과된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할당이 될 필요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보드 사이즈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I열에 했다면 J열에 대해서는 이제 인덱스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따라서 유효한 인덱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배열 이제 그 if문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els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범위가 저희가 항상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인지 짚어보자면은 결국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 범위에 안 들어가면 결국 모든 걸 다 0으로 할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당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J열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볼 건데, 역시 J-4에 있는 이제 그 범위를 확인해가지고 배열에 이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해당 경계가 벗어나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0으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다음과 같이 이제 레지스터의 값을 이제 I열에 그 J열에 할당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모든 이제 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고, 똑같이 이제 범위를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추출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특이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이유는 J 인덱스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배열에서 값을 가져와 변수들에 대해서 할당하는 코드인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해당 조건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보드 사이즈인지 미만이 확인하고 유효한 인덱스라는 것을 확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이 되면은 이제 레지스터 값을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포트로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전달되고 있으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거짓이라면은 else가 작용되어 가지고 이제 0 값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J열에 따라서 할당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쭉쭉쭉 범위를 이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에 아까 이제 I일 때도 그렇고 J일 때도 그렇지만은 어떤 특정 도를 놨을 때 그 위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대각선을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가로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넘어가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렇게 조건이 이제 기본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대각선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코드가 I일 때보다 길게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각선은 한 번만 이제 체크하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I열이 아닌 J열에 대해서, 즉 가로열, 세로열에 대해서 이제 이를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패스에는 행렬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추출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패스 모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모듈은 오모게임에서 채습한 말의 위치, 플레이어 정보, 그 다음에 게임 상태, 게임에 필요한 설명 등을 시각적으로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VGA 모니터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VGA 모니터는 보통 25MHz의 클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5MHz의 클락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신호, 그 다음에 현재 커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 그 다음에 현재 플레이어가 백돌인지 흑돌인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CRT 플레이어 신호, 그 다음에 게임이 진행 중인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게임 러닝, 그 다음에 승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승리 여부를 나타내는 위너 신호, 그 다음에 흑돌의 위치 정보를 담고, 흑돌과 백돌의 각각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플레이 신호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할 오목판의 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스플레이 I 신호를 아웃풋으로 사용하고 있고, VGA의 수평 및 수직 동기화 신호인 싱크 H와 싱크 V, 그 다음에 VGA에 출력할 색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RGB 신호를 아웃풋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흑돌의 경우 0으로 표시하도록 사용한 신호고요. 그 다음에 백돌의 경우 1로 정보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구현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호는 오목판을 출력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일단 오목판의 사이즈를 15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격자의 사이즈도 23으로 이렇게 설정했고, 그 격자의 X에 시작하는 X 위치를 148, 그 다음에 X 끝나는 위치를 484, 그 다음에 Y의 시작을 62, 그 다음에 Y의 끝을 412로 해서 화면의 가운데 중앙에 오목판이 출력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흑돌과 백돌의 각각 글자를 출력하는 그 신호인데요. 흑돌의 경우 X 비긴이 70, X 엔드가 141로 화면의 왼쪽 가운데쯤에 이렇게 출력되도록 설정해 두었고요. 백돌 하얀색으로 플레이어라고 출력되도록 구현하였는데, 화이트 X 비긴이 539, 엔드가 610, 그 다음에 Y가 230, Y가 248로 화면의 오른쪽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흑돌과 백돌의 순서를 체크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구현하였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 플레이어가 출력되는 그 위치를 고려하여 각각의 그 글자 앞에 체크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엔터를 누르시 돌을 놓게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방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명을 출력하도록 한 신호고요. X가 150에서 500, Y가 10에서 50으로 해서 모니터 상단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한 후에 결과 출력을 위한 코드인데요. 흑돌이 이겼는지 백돌이 이겼는지를 출력하는 것으로 이 글자는 모니터의 하단 중앙에 배치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그 글자가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출력할 건데, 그 색깔 값에 대한 코드고요. 그래서 RGB는 보통 12비트로 할당됩니다. 그래서 RGB 각각 4비트씩 독립적인 색상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위 4비트는 빨간색 값을 할당하도록 하고, 가운데 4비트는 초록값, 마지막 4비트는 파란 값을 할당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디오 온이라는 신호를 따로 받아서 이 신호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값들이 할당되게 하였고요. 그래서 이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따로 켜지지 않고 까만색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오목판에 배치된 말들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피스 모듈은 오목 돌을 나타내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래서 X의 좌표가 X 좌표의 시작점보다 크고 X의 끝 좌표보다 작고, Y의 좌표가 그 격자의 Y가 시작하는 점보다 크고 Y가 끝나는 점보다 작을 때 실행되도록 했고요. 델타 Y 플러스 그리드 사이즈를 델타 Y의 그리드 사이즈 나누기 2, 즉 Y축 위치를 중앙으로 정렬시킨 값을 계산해서 오목판 위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는 까만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플레이어라는 글자 자체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이 코드는 블랙으로 나타나는 플레이어 글자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X가 이 출력 해당 좌표보다 크고
해당 좌표 안에 위치하고 Y 좌표가 이 해당 영역 안에 위치한다면 현재 Y 좌표가 이 사이드 블랙 시작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서 블랙 플레이어에 있는 그 플레이어라는 단어 자체를 그 모니터에 출력하도록 한 코드고요. 이거는 하얀색으로 된 글자를 출력하도록 한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그 해당 순서의 플레이어 앞에 체크 표시를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이것도 위에와 같은 원리로 이 X와 Y가 각각 해당 영역에 있다면 그 거리를 계산해서 까만색 체크와 각각 하얀색 체크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짠 거고요. 이 코드는 그 아까 말씀드린 오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출력하는 코드고, 이 코드는 그 오목 결과를 누가 승리하였는지 흑돌승 또는 백돌승이라는 그 문구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픽셀이 커서가 위치한 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델타 X가 X 좌표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풀마 그리드 사이즈 나누기 2만큼씩, Y 좌표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풀마 그리드 사이즈 나누기 2만큼씩 존재한다면 빨간색 사각형 커서를 출력하여 현재의 위치를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이 RGB에서 빨간색 부분만 값을 할당해줘서 빨간색 값에 해당하는 부분만 색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이 셀의 수평 중심선 X축 중심에 위치한다면, 그리고 픽셀이 셀의 수직 Y축 중심에 위치한다면 각 셀의 중심선을 따라 밝은 테두리를 그리게 했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질 때에는 밝은 테두리 바로 옆에 어두운 테두리를 추가해서 약간 3D 효과처럼 셀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셀 내부 색상은 이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XY 좌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체크 표시 영역에 있다면 게임이 실행 중이면서 현재 플레이어가 흑돌일 경우에는 XY 좌표가 체크 표시, 아까 말씀드린 체크 표시 영역에 있다면 그러면서 게임이 실행 중이면서 현재 플레이어가 흑돌일 경우에 블랙 PTR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데 각 비트는 X 좌표에 대응하는 비트입니다. 따라서 1일 경우 X 좌표에 검은도를 표시하고 0일 경우 배경색과 똑같은 밝은 갈색의 색깔을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의 이진 비트라면 비트가 110010이라면 1인 비트에만 흑도를 표시하게 되고 0인 비트에는 그냥 배경색과 똑같은 색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백돌이어서 원리는 흑돌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XY 좌표가 플레이어라는 단어 그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된다면 이게 블랙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 해당 범위에 대해서 까만색으로 출력하라는 표시입니다. 밑에 코드도 다 위와 동일하고요. 마지막 결과를 출력할 때는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아까 그 승부 여부를 나타내는 위너의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가 00일 때는 아직 게임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배경색이랑 같은 색을 할당해 주었고요. 0일일 때는 흑돌이 승리했을 경우, 그래서 검은색으로 흑돌승이라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설정해줬고, 그 다음에 이 위너가 10일 때는 백돌이 승리한 것으로 하얀색으로 백돌승이라는 문구를 출력하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색은 아까와 동일하게 배경색을 지정해 주어서
배경에도 적절한 색상이 출력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VGA 출력을 제어하는 동기화 신호와 현재 픽셀 좌표를 생성하는 VGA 컨트롤러 모듈입니다. VGA 컨트롤러 모듈 역시 25MHz를 갖는 클락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리셋 기능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리셋도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싱크 H, 싱크 B, 비디오 온, XY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싱크 H는 한 줄을 그릴 때 줄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신호 활성화 시 CRT를 다음 줄의 시작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싱크 V는 한 프레임을 그린 뒤 다음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CRT를 화면의 첫 번째 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온은 실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영역에 있을 때 1로 설정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비디오 온이 아까 VGA 모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G온이 활성화되었을 때 색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여기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XY는 각각 현재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번호판을 만들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싱크 H에 대한 코드인데요. 수평 동기 신호는 X좌표가 동기화 펄스 구간, 이 구간일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은 VGA 표준 규격에 따라 정해진 값이고요. VGA 표준 규격에 따르면 동기화 펄스는 96일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어준 거고요. 또한 로우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화 신호 부호를 반전시켜줘야 해서 앞에 이 낫 표시를 붙여주었습니다. 수직 동기 신호 역시 Y 동기화 펄스 VGA 표준 규격에 따라서 2일 때, 즉 이 구간에 있을 때 활성화가 되므로 이 구간을 설정해 주었고요. 역시 동기화 신호도 부호를 반전시켜주기 위해 앞에 낫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온 이 신호는 저희가 640 곱하기 480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을 때 활성화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평좌표 X와 수직좌표 Y를 생성해서 VGA 디스플레이의 현재 픽셀 위치를 추적하는 코드입니다. 만약 리셋이 들어온다면 X, Y 모두 0으로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X의 좌표가 799에 닿으면 X를 0으로 바꿔줍니다. 이 또한 VG의 표준 규격에 따라서 측정된 값인데요. 토탈 수직 성분은 640, 디스플레이 640과 프론트 포치 16, 그 다음에 동기화 펄스 96, 그 다음에 백포치 48을 더한 800, 총 800이 규격화된 값이어서 799로 정해주었고요. 만약에 X가 799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역시 그냥 X에는 플러스 1 값을 해줘서 옆으로 쭉 이어지도록 설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Y 수직 성분의 값 역시 규격화된 값인데요. 수직 성분도 디스플레이 480, 그 다음에 프론트 포치 10, 그 다음에 동기화 펄스 2, 백포치 33을 더한 총 525가 규격화된 값이어서 524회에 도달했을 때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만약에 Y축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지만 X축만 도달했다면 X만 초기화 시켜주고 Y는 그대로 플러스 1 해줘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구현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VGA 모니터에서 이제 글자나 어떤 모양을 나타낼 때 비트맵이라는 이제 표현 방식을 통해서 VGA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 수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enable과 이제 I input 포트가 있고 이제 RET라는 이제 아웃풋 포트가 있는데 enable이나 I 포트가 만약에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해당 이제 always 문이 실행이 되고 enable의 이제 반대값에 따라서 이제 RET 값이 0으로 초기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 줄의 비트를 이야기하며
RET 같은 경우는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 0000과 111을 통해서 이제 VGA에서 픽셀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피스라는 모듈로서 바둑돌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저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11분과 0인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플레이어에 관한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어라는 글씨가 보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이트 플레이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체크 무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블랙 화이트에 대해서 사용하였고, 이제 실제로도 한글로 된 글씨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눌러서 시작이라는 글자를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따가 이제 실행 동작에서도 보시겠지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가이드 센텐스에서도 이렇게 1과 0으로 표시하여 방향키로 이동이라는 글씨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돌승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화이트 승, 이제 백돌승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가로와 세로 비트에 대한 규칙으로 결국 1과 0을 통해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할 모듈 이름은 PS2 키보드 컨트롤러입니다. 앞서서 PS2 키보드 리더에 관한 모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쪽 모듈에서는 이제 PS2 키보드에서 받은 이제 데이터들을 읽는 과정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PS2 키보드 컨트롤러라는 모듈로서 이제 키를 입력을 읽어드려서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 입력이나 다른 시스템의 제어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모듈의 소개를 마쳤고, 각각의 포트와 기능에 대해서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에는 이렇게 5개의 인풋을 놨습니다. 클럭 아웃 3, 클럭 아웃 2, 그 다음 리셋, PS2 클럭, PS2 데이터. PS2 클럭과 리셋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PS2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PS2 키보드에서 실제로 전송되는 데이터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클럭 아웃 3하고 클럭 아웃 2 같은 경우에는 PS2 키보드에 맞는 클럭을 저희가 검색해 본 결과 1000Hz와 1kHz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주파수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기준에서 이제 클럭 이제 TC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배운 과정 중에 적용할 수 있었던 클럭 위저드에서 해당 주파수들을 뽑아서 사용하여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웃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6개의 키보드 아웃풋이 있습니다. 오목을 두는 과정에서 저희는 총 6개의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키보드 업, 그 다음 키보드 다운, 키보드 레프트, 키보드 라이트, 키보드 OK, 리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4개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돌을 움직이는 과정의 키보드의 내용이고, 그리고 키보드 OK는 엔터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셋 해가지고 바둑판을 두다가 그냥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부 신호를 이제 내부 신호 와이어 레지스터들을 선언한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이어 레큐와 그 다음 릴리스트 아웃을 사용하였습니다. 키가 떼어졌을 때 발생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REQ 레크 같은 경우에는 PS2 데이터가 새로 수신되어 처리할 준비가 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수신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어떤 이네이블 같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CRT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이제 와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ASK라는 것은 acknowledge라는 같은 경우에는 PS2 키보드 데이터 리더에 대한 이제 응답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PS2 키보드 리더라는 것을 앞에서 이제 모듈을 만들었었는데, 그와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이제 그쪽과 연결되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S2 키보드에서 읽어오는 8비트 데이터를 와이어로 이제 길로 전달해주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키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레지스터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2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키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 같은 경우가 있다면 초기 상태로 아무것도 눌리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스테이트가 만약에 01이면은 키가 눌렸다는 이제 프레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0 같은 경우에는 키 릴리스드, 키가 이제 떼졌다 라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이제 상태들을 내부 신호로 연결하기 위해 내부 신호로서 이제 레지스터 타입으로 이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작 원리는 PS2 데이터 수신 및 상태 업데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데이터는 1비트씩 전송되며 각 키의 입력값은 CRT 데이터에 저장되는 이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상태 추적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을 쓰며, 키 눌림 및 떼어진 인식들은 이것들을 사용하고, 출력 신호 설정에서는 결국 키 업, 키 다운, 키 레프트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포트들의 연결 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이제 인풋 포트들, 이제 포트와 연결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했는지 그거에 대한 코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사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코드들은 각 키가 방금 눌렸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로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sign key of 0, key of state 0, key of state 이제 반대가 들어가는 이제 로직인데요. 이 비트는 현재 위 방향 키와 눌려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면서 1이면 키가 눌려 있고 0이면 키가 떼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1 같은 이제 업스테이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전 위 방향 키 상태를 나타내고, 1이면 이전에 키가 떼어졌다는 뜻이고, 0이면 이전에 키가 눌려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키 업스테이트가 1은 이제 0, 0은 1로 바뀜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신호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현재 위 방향키가 눌려있고, 그렇다면 키 업스테이트 0 같은 경우에는 1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떼어졌다면 이거는 0이겠죠. 그러면 키 업이 1로 설정됩니다. 현재 키가 눌려있는 상태를 즉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키 업스테이트 0 이제 배열이 만약에 눌리지 않았 0이면은 키가 눌리지 않았다는 의미로서 이제 키 업은 전체적으로 0이 됩니다. 또한 키 업 스테이트 1이 1이면 키가 이미 눌려져 있는 상태이므로 키 업은 다시 0이 됩니다. 즉 키 업은 방금 눌린 상태만을 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01, 01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상태를 이제 구분함으로써 방금 눌렸는지, 왜냐하면 방금 키가 눌린 게 이제 인식이 되어야만 다음 이제 상태들로 이제 로직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사인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키 업, 키 다운, 키 레프트, 키 라이트, 키 오케이, 키 리셋 다 동일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인스턴시에이션을 진행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PS2 키보드 리더 같은 리더의 이제 하위 모듈을 끌어와서 이제 컨트롤러에 적용한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코드로 묘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모듈 이제 포트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태를 결정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키 상태를 나타내는 레지스터는 총 2비트로 이제 리셋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초기화되어 아무것도 눌리지 않는 상태로 설정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시스템이 리셋되면 키 상태가 초기화되어 키 입력이 따라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셋을 누르면 이제 모든 스테이트들을 이제 모두 초기화 시켜가지고 키가 아무것도 눌리지 않은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키 스테이트가 리셋이 되지 않는 어떤 상태가 기록되는 과정이 있다면은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else로서 이제 이를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제 뭐 비슷한 원리지만 이제 한 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은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오케이, 리셋의 상태를
설명드리는 내용으로서 이는 업키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키 업스테이트 이제 0은 이전 상태의 값을 그대로 가져오고 CRT 이제 데이터 9'H175가 헥사데시멀 175는 PS2 키보드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업키의 이제 코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면 1, 이제 아니면 0이 입력됨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전 상태와 이제 비교하여 결합해서 키 업스테이트 상태에 저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괄호와 같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001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키 업스테이트 상태가 이제 눌리고 떼지고 이런 상태가 구분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동 과정을 이제 해당 이제 코드 비트 결합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레지스터의 역할은 결국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초기인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PS2 키보드에서 입력된 키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각 키의 상태를 기록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PS2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모듈의 이름은 PS2 키보드 리더라는 이제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는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이제 값들을 읽어서 사용할 이제 준비를 하는 모듈로 먼저 포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 포트에는 클락 포트, 리셋 포트, 그 다음에 PS2 클락, PS2 데이터 클락 이렇게 4개를 사용합니다. 클락과 리셋은 알다시피 저희가 항상 사용하던 그대로이고, PS2 클락 같은 경우에는 인아웃 포트를 배운 내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업 중에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PS2 클락과 PS2 데이터 파트를 이제 인풋으로 넣었고요.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타입의 9비트 이제 CRT 데이터라는 타입을 넣었습니다. PS2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9비트 형식으로 출력하면은 그중 첫 번째 코드는 확장 키 E0라는 것을 이제 작성하였고, 뒤에는 8비트의 PS2 데이터 형식이 들어오는 이제 저희가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지스터 타입의 2비트 PS2 클락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PS2 클락 이전 상태를 기록해 놓은 레지스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이유는 PS2 클락 내그엣지를 탐지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제 책정을 하였고요. PS2 특수 클락의 내그엣지를 설정한 이유는 키보드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과 동시에 포스 엣지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내그 엣지를 PS2 클락 샘플링 신호로 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즉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S2 클락 내그 엣지라는 와이어를 택하였으며, 여기 보시는 어사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PS2 클락의 스테이트가 이전 상태가 1 그리고 현재 상태가 0일 때 내그 엣지를 감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내그 엣지를 탐지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온 조건으로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사인을 해서 조건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지스터 4비트 리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였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신 과정에서 현재 읽고 있는 비트 순서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번째 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비트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서 데이터 수신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시작 비트 그리고 항상 0을 읽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비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데이터 비트를 앞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읽는 이제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부분은 페리티 비트와 정지 비트를 읽는 상태라고 저희는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read 데이터 8비트 같은 경우에는 PS2 8비트를 읽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두 개입니다. 레지스터 ISF5 그 다음에 ISF0 그리고 ISE0라는 것인데, 이는 키 릴리스와 중복 키 버튼 방지라는 이제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ISF0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배웠던 내용 중 키 릴리스에 관한 내용과 이제 접목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키보드의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과정을 인식하는 레지스터로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F0 신호를 감지하면은 ISF0는 활성화되어 1이 됩니다. 이때 다음 데이터가 들어오면 떼었다, 즉 릴리스트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출력 자체를 새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렀다 떼지면은 위에 포트 선언에서 정한 CRT 데이터라는 아웃풋 파트가 초기화되어서 초기화되도록 하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릴리스트와 이제 매우 밀접한 주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E0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ISE0의 역할은 컨트롤을 예시로 일단 저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의 컨트롤과 우측 컨트롤 두 개가 있는 걸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는 이제 왼쪽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14, 그 다음에 오른쪽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E0, 14로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E0 신호를 추가해주라는 그때 수업 내용을 적용해서 키보드 입력에서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기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hift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중복되는 키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놓는 이제 저희가 엔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이제 중앙에도 엔터가 있고 오른쪽에도 엔터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야 되고, 또한 키보드를 이제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PS2 키보드를 공부하면서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1, F2, F3 등과 이게 겹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hift나 컨트롤 같은 눈에 보이는 걸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겹치는 기능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화살표와 엔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ISE0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이제 모듈이 동작하는 블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웨이스 블럭으로서 PS2 클럭 오타입니다. 클럭을 기록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포스 H 클럭과 포스 H 리셋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게 적용되는데, 먼저 리셋이 들어오면 PS2 클럭 스테이트가 모두 0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S2 클락 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핵심 코드로서, 즉 리셋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PS2 클락 스테이트를 추정하고자 하려고 추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PS2 클락의 상태 변화를 이제 추적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비트가 1이 된다면, 그러니까 배열이 1이 된다면 PS2 클락 스테이트의 이전 상태인 PS2 클락의 현재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0으로 가는 경우에는 PS2 클락 스테이트의 현재 상태인 PS2 클락의 이전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PS2 클락 스테이트는 정리하자면은 PS2 클락의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를 기록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를 이제 인식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PS2 클락 스테이트 0에서 PS2 클락 스테이트 1로 변하는 경우를 저희는 상승 이제 퍼스 엣지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PS2 클락 스테이트 1에서 PS2 클락 0으로 변하는 경우 하강 엣지로 이제 네그 엣지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어웨이스 블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리셋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면 앞서 말한 모든 레지스트를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리드 스테이트가 4비트가 되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PS2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읽을 때 이제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데 리셋할 때 이제 상태를 초기화하여 데이터 읽기를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PS2 키보드가 이제 내용이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였고, 이 줄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이제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하여 다음 데이터를 읽기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SF0와 ISE0에 대한 이제 조건도 설정해 주어서 리셋이 이건 역시 모두 0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리셋하면 모든 게 다 0이 되는 그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셋이 아닌 경우 이제 PS 클락 네그엣지가 이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경우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PS 클락 네그로 만약에 PS 클락의 네그 엣지를 감지하면은 이것이 이제 신호로 이것이 이제 네그 엣지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읽을 준비를 합니다. 리드 스테이트가 9보다 이제 여기 보시면 9보다 클 경우 0에 10에 도달할 때 이제 페리티 비트 및 스탑 비트를 읽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모두 읽은 조건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 읽을 준비를 위해 모두 초기화시키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즉 리드 스테이트가 1에서 8 사이일 때 앞에선 이제 9보다 클 경우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1에서 8 사이일 때 실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비트를 읽는 과정에 코드를 추가해 주었고, 리드 스테이트 -1은 현재 읽고 있는 상태 데이터의 비트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읽는 상태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과정을 이렇게 코드를 이제 알고리즘을 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스테이트가 만약에 10인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마지막 상태에서 처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8 헥사데시멀 F0는 이제 키 릴리스트 코드가 작성되는 것이고, 이 릴리스트 코드가 관찰되면 ISF0는 말씀드린 대로 1로 설정되어서 이제 키보드가 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장키 코드, 즉 아까 ISE0라는 확장키 코드로서 해당 코드가 관찰되면은 확장키가 택해짐을 이야기합니다. 확장키와 이제 그 릴리스 코드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어떻게 적용되나에 따라서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ISE0가 작동됐을 때 이제 MSB에서 마지막 비트를 1로 함으로써 확장키 데이터랑 이제 구분하는 과정을 좀 더 조건문을 달아서 추가해서 이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키 처리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MSB를 0으로 하여 일반 키 데이터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도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혹시 일반 키나 확장 키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반 키 같은 경우는 이제 1B라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키 눌렀을 때고, 확장 키는 아까 ISE0를 이제 예시로 그걸 들었을 때 이제 E074라는 이제 이 값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릴리스되는 상황으로서 F0 1B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릴리스가 됐다는 것을 이제 추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장 릴리스라는 건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확장 키가 릴리스 되는 상황이면은 E0, F0, 즉 이 두 가지가 모두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서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해당 키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PS 키보드 리더 사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모듈은 버튼 입력에 따라 스피커에서 1초 동안 소리가 나도록 하는 사운드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버튼이 눌리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하고 1초 후에 자동으로 소리가 멈추도록 동작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 모듈의 인풋으로는 클락 신호와 버튼 신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웃풋 레지스터로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락은 보통 저희가 사용하던 그 클락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쓰인 버튼은 그 키보드에서 엔터 키를 누를 때 들어오는 그 신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터 스피커는 스피커 출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스피커가 1초 동안 소리를 내기 위해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1과 0을 번갈아 가면서 출력해서 소리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클락의 상승 엣지일 때만 작동하도록 구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신호들은 클락의 상승 엣지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클락의 상승 엣지이면서 버튼이 입력되었을 때 스피커 이네이블 신호를 활성화시키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의 값은 0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타이머는 버튼이 눌리는 1초 동안 소리가 나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것인데요. 그래서 타이머가 특정 값에 도달하면 스피커 출력을 중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고요.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스피커 이네이블 신호가 활성화가 돼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출력되면 타이머의 값을 1씩 증가시켜서 이 타이머의 값이 억에 도달하면 이 스피커를 비활성화시켜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이머가 1억이라는 숫자를 가지는 이유는 타이머의 최대값은 스피커의 출력 시간을 클락의 주기로 나눈 값에 해당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클락을 100MHz의 클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본 결과 타이머가 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면 이게 1초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1초가 지났으니까 소리를 끄도록 그렇게 구현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출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피커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을 해야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출력이 되고 있을 동안 이 카운터의 값이 3000에 도달하면 이 카운터를 다시 초기화하고 이 스피커 신호들을 반전시켜서 신호를 생성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이 카운터는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가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스피커의 출력을 반전시켜서 신호를 생성하도록 했는데요. 이 3000인 이유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0kHz여서 이 사이의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 3000이라는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되면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스피커의 신호를 반전시키고, 이 반전시키면서 그 주파수가 생성되고 들을 수 있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에서 여기 카운터를 증가시켜주는 이유도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나면 카운터와 스피커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해주면 이 모듈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사운드 모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목 구현 영상입니다. 가로로 했을 때 결과 있고요. 세로 5줄 결과입니다. 대각선 결과이고요. 반대 대각선 결과입니다.